여러분의 권리를 지키고 가장 좋은 결과를 알려드리는 든든한 법률파트너. 안녕하세요. 전선혜 변호사입니다. 저희 채널에서는 법원에 우리가 가기 전에 이기는 방법, 그리고 이혼이나 상속 재산 분할, 위자료, 양육권 문제 등에 대한 법정에서 실제로 통하는 전략을 쉽고 그리고 명확하게 알려드립니다. 저와 함께 하실 패널을 소개하겠습니다. KBS 6시 내 고향에서 17년 동안 국민 안내양으로 활동한 가수 겸 방송인 김정연 씨와 함께합니다. 아이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이혼 법률에 대해서 궁금하신 거 있으면 모두 네. 선해버스에 타십시오. 지금 바로 선해버스를 출발합니다. 오라이! 네. 제가 좀 법에 대해선 무식합니다. 네. 법에 대해서 아는 게 없습니다. 일반인의 시선으로 궁금한 거 그냥 가감 없이 팍팍 여쭤볼 테니까 파이팅! 화이팅! 자, 그렇다면 오늘 첫 회잖아요. 네. 어떻게 준비하신 야망의 어떤 사건이 있을까요? 그동안 실제 진행했던 사건들 중에서 좀 기억에 남고 법적인 쟁점이 있는 것들로 해서 좀 풀어나갈 예정입니다. 그러면 드라마로 치면 실화네요. 실화죠. 자, 그렇다면 오늘 이제 첫 방송인데 어떤 주제를 준비하셨을까요, 변호사님? 사실혼 부부들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법적 문제들에 대해서 한번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 미안해. 미안하다니. 당신에게는 신장이 아니라 내 목숨도 아깝지 않아. 진짜. 고맙고 사랑해. 수술 잘 끝내고 신장이 우리 결혼식도 올리고 진짜 부부로 행복하게 살자. 사실혼인데? 저와 아내는 늦은 나이에 만나 서로를 아끼며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결혼 전에 동거를 시작했습니다. 그치. 하지만 행복은 잠시뿐. 아내는 신부전증을 앓고 있었습니다. 주저없이 그녀에게 신장 하나를 떼어주었습니다. 그런데 건강을 찾은 아내는 언젠가부터 지인한 화장에 외출이 잦고 저를 대하는 태도도 차가워졌습니다. 냄새가 나는데. 결국 저는 그녀를 미행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뭐야? 이 새끼 뭐야? 어떻게 신장까지 떼어준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야! 야? 너 뭐야? 죄송해요. 자기야 신경 쓰지 마. 스토커야. 뭐 스토커? 저는 너무 억울했습니다. 신장까지 떼어준 저를 배신하고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운 아내는 사과 한마디 없이 적반하장으로 저를 집에서 쫓아내었습니다. 네. 사실혼인데 여자에게 신장을 떼어줬는데 뭐 이런 일이 다 있어요. 혈압이야. 부모 자식 간이라고 하더라도 사실 뭐 못 줘요. 이식한다는 게 쉽지는 않은 그럼요. 거잖아요. 예. 그럼 이 사건도 그럼 이제 소송으로 이렇게 연결이 된 거겠네요. 예, 이분이 원래는 혼자서 대여금 소송을 하고 계셨었거든요. 대여금 소송은 예. 뭐예요 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제 본인이 그 여자분한테 이제 이체한 금원을 가지고 돈이 돈을 있는데 가지고, 그걸 돌려받아야 되겠다. 그거라도 받아야 되겠다. 맞습니다. 억울하다. 예. 근데 사실혼이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제 연인이나 이제 부부, 뭐 교제하던 관계에서 오고 갔던 돈을 다시 이제 헤어지는 과정에서 돌려달라라고 하는 대여금 소송은 이기기는 쉽지 않아요. 아, 왜요? 금원을 이체한 계좌 이체 내역이 있다고 하더라도 생활비성으로 준 건지 단순히 본인이 좋아서 증여를 한 건지 성격에 대해서는 계좌 네. 이체로 증명이 안 되잖아요. 금전을 줬다고 하더라도 돌려받는 대여라는 점은 이제 또 다른 입증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게 이제 증거, 그죠? 맞습니다. 확실한 증거가 네. 필요한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실혼을 어떻게 저희가 생각해야 되는 걸까요? 사실로는 뭔가요? 대외적으로는 혼인신고만 안 돼 있지 부부랑 똑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혼인신고는 안 돼 있지만 결혼식도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고, 네, 그리고 부부들 뭐 동반 모임에 간다거나, 네. 뭐 김장이나 뭐 칠순 이런 가족 행사에도 같이 가셔야 되고, 그러면 사실혼인 거고. 네, 그리고 주소도 같이 전입돼 있으시면 더 입증하기가 쉽고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매달 서로 경제적 공동체여서 생활비를 모아서 사용을 하신다거나, 그럼 동거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 예, 건가요? 맞습니다. 예. 근데 그거를 다 증거를 수집하고 사실혼에 막 여러 가지
이 자료 수집이나 입증하는 게 정말 만만치가 않으셨을 것 같은데. 어려워요. 왜냐면은 이제 그 대외적으로도 어떻게 네. 사실혼을 보였는지도 입증을 해야 되고 음. 사실 결혼식이 있는 부분은 굉장히 쉽지만 이분들은 결혼식이 없었거든요. 예. 근데 저는 그게 이제 대학병원에서 신장 이식을 하면서 사실혼 관계가 그때부터 이제 시작이 됐어요. 이분들이 이제 이 장기 이식을 할 때 장기 매매가 금지되기 때문에 그쵸. 이 제3자 간에 사실은 장기 이식을 할 때는 대학병원에서 사실혼인지 여부를 엄격하게 심사를 하거든요. 그거에 대한 거를 다 증빙을 하셔서 사실혼을 인정을 받으셨던 거죠. 네. 근데 왜 남편이 쫓겨나야 되는 걸까요? 여자분은 혼인신고를 안 했기 때문에 그냥 거기부터는 자기는 사실혼이 아니다. 그냥 우리는 교제하는 관계인데 헤어지자. 지가 좋다고 줄 땐 언제고 네가 산 거 다 가져가. 신장도 다시 꺼내가. 엄마. 이 집 살 때 내가 매달 준 생활비 여기 장기 기증 때 사실혼이라고 적은 거 야, 그걸로 소송이 돼? 신장 하나 떼주고 생색은 병신 새끼. 어머, 저 새끼가 나쁜 너무 새끼잖아, 억울해서 저거. 주변 지인들에게 물어보니 연인 사이에 오고 간 대여금 소송이라 패소할 가능성이 많다는 말만 들었습니다. 패소하더라도 한이라도 풀자는 마음으로 전선의 변호사님을 찾았습니다. 판사님, 사실 이식 전보다 몸이 더 나빠졌어요. 차라리 신장값을 줘버리고 싶어요. 피고 조용히 하세요. 이게 지금 신장값 달라고 흥정하는 소송입니까? 악마들의 위선적인 연기도 여기까지였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사이다 결말이 아내와 상간남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와, 이거 어떻게 풀어요? 진짜 어려운 수학 문제보다도 더 어려운데요? 어떻게 푸셨어요, 저게? 원래 하시던 소송은 패소가 뚜렷했기 때문에 대여금 어. 소송은 저는 이제 사실혼을 입증해서 위자료 소송을 먼저 가자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예. 대학병원에 사실혼 인정받았던 자료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활용하면 좀 사실혼 입증이 쉽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사실은 사실혼도 이혼할 때 재산분할도 할 수 있거든요. 사실 사실혼이든 법률혼이든 이혼에 대한 거는 동일하기 때문에 이혼을 할 때는 재산분할도 똑같이 할 수 있지만 이 케이스는 먼저 재산분할을 얘기하면 판사님께서 저희의 취지를 왜곡하실 것 같았어요. 아, 돈 때문에. 예. 이 남자는 네. 사실 내 신장을 주고 나를 버린 게 거에 배신한 네. 거에 대한 거. 아, 그렇게 네. 오해할 수 있죠. 그래서 제 생각은 사실혼 입증 받아서 위자료 소송 먼저 해서 사실혼 입증을 받고 그러고 나서 승소하고 나면 그걸 근거로 또 재산분할 소송을 들어가자. 그걸 쪼갤 수 있거든요. 예, 예. 아, 그러니까 전략을 참 잘 세우셨네요. 그렇죠. 예. 그러면 아. 판사님도 봤을 때는 돈에 대한 문제가 없이 그냥 위자료 청구만 들어오기 때문에 진짜 배신 당한 거에 대한 그쵸. 소송이 있기 때문에 사실혼 입증을 좀 손쉽게 들어주실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아, 네. 변호사님께서는 일단 대여금 소송은 힘들어서 못했지만 네. 오히려 위자료 네. 그리고 그다음 이제 재산 분할. 분할. 그러면 여기서 이 키포인트를 변호사님이 전략을 정말 잘 세우신 거잖아요. 네. 저는 이제 케이스를 볼 때 좀 이게 단편적으로 보지 않고 입체적으로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처음 오셨을 때 제가 그분과 면담을 했을 때 네. 그냥 저는 방향이 떠올랐어요. 그럼 이 사건을 해결하기까지 과정도 꽤 걸렸을 것 같은데 시간도. 그래도 사실혼 파기에 대한 위자료 소송은 한 5, 6개월 안에 금방 결과가 나왔어요. 간단한 아. 소송이고 이제 그걸 인정받고 저희가 재산분할 청구를 했을 때는 재산 심리를 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과정은 한 1년 정도가 걸렸어요. 그럼 그 두 가지 다 승소하셨나요? 예, 맞습니다. 아, 이 사건을 조각 내서 그렇죠. 분리를 네. 해서 한 네. 것도 야, 이 작전을 진짜 잘 짜신 거네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배반감은 이 남자 입장에서는 이건 해소가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해소가 어렵죠. 그 상처도 되게 그쵸. 컸을 것 같아요. 네. 이분이 처음 오셨을 때 제가 말씀이 기억나는데 사실 돈 때문에 하는 거면 저는 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어요. 왜냐면 또 소송을 한다는 심리적 어려움도 있고 부담도 있어서. 근데 본인은 그 부분에 대해서 승소를 해서 잘못된 걸 알려주는 거를 본인이 또 그런 배반감을 또 치료받는다라고 생각을 하셨더라고요. 네. 아, 그렇다면 이분은 지금 어떻게 그 결과치에 대해서 결과에 보셨을까요? 대해서는 만족을 하셨고요. 하지만 그 배신당한 아. 마음의 상처는 네. 다 회복되시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안 되죠. 안 네. 되죠. 사람에 대한 이 그쵸. 배신의 상처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예전에는 간통죄라도 있어서 억울한 배우자가 법적인 절차를 밟을 수 있지만 지금은 간통죄도 없기 때문에 혼자 소갈이 화병 나는데 이런 걸 좀 어떻게 좀 해야 될까요?
그 간통죄가 형사처벌 규정이 폐지가 되고 네. 그 전국에 있는 법원에 그 상관 소송이 되게 폭주를 했어요. 아. 간통죄에서는 근데 차이가 꼭 그 성관계하는 그 현장을 잡아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막 지금은 그렇지 않고 이제 상간이라고 해서 좀 생각보다는 폭넓은 범위로 인정이 돼요. 그래서 꼭 성관계가 있어야 되는 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두 분 사이에 뭐 카톡 내역에서 서로 사랑한다는 카톡이 있다든가 아니면 그냥 모텔에 단순히 같이 들어가는 상황이 있다든가 그렇게 해도 좀 폭넓게 인정을 하고 그래서 이제 위자료로서 지급하도록 하는 걸로 좀 변경이 됐어요. 그 위자료 받아가지고 뭐 돼? 얼마래요 위자료? 한 3천만 원. 됐다 그래 3,000원 가지고. 네. 아니 내 가정이 파탄이 나는데 그 돈으로 어떻게 위안이 되겠습니까? 네, 사실 아. 이제 저희 변호사들은 그 위자료가 아직 한국 법원에 현실화되지 않았다. 네. 뭐 재산이 많은 분들은 해외처럼 이 위자료 액수를 대폭 늘려야 된다. 이런 의견을 많이 드리는데 사실 상간소송의 원고가 되시는 분들한테 중요한 거는 그 돈의 액수 때문에 하시는 분은 아무도 없으세요. 그쵸. 그 상간녀라는 판결을 받아서 본인이 이겼다. 이제 상간녀로 낙인 찍었다. 상간남으로 낙인 찍었다. 그 마음 때문에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일이 가정 내에서 일어나면 진짜 안 되는 일인데 부부라는 건 사실 서로 신뢰하고 믿음 속에서 출발하고 유지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신뢰가 깨졌을 때 아줌마 입장에서 진짜 열받네요. 네. 혹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 전 변호사님께서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까요? 조심해라. 누구를 내 배우자를, 내 배우자. 배우자를 조심해라. 그럼 네. 그 배우자 조심해야 될 그 정보 좀 주세요. 이제 제가 이때부터 알게 됐어요라고 말씀해 주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핸드폰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집에서 핸드폰 그냥 던져두고 하셨던 분이 항상 뭐 이렇게 손에 쥐고 잘 때도 보시고 쉴 새 없이 보시는 부분들에서 제일 많은 이상한 낌새를 채고 여기부터 시작됐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제 남편을 한번 의심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네. 하지 않던 행동이 맞습니다. 바로 그 이상한 네. 외도의 첫 출발일 수 있으니 이상하면은 그때부터는 증거를 채집하셔야 되고 모으셔야 되고 그렇지 않을 때는 저는 그냥 단순한 의심보다는 신뢰를 하시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제일 좋은 건 안 하는 게 제일 좋은데 그렇죠. 그래도 뭐 호미로 막을 일 가래로 막지 말고 호미부터 단속을 잘해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의뢰인에게는 정말 든든한 방패가 되고요. 또 상대에게는 날카로운 창이 되는 우리 전선의 변호사입니다. 왜 이름이 승소의 여왕이겠습니까? 지금 바로 유튜브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전선의 변호사의 법대로 합시다! 다음 편 기대해주세요!